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써본 마이크와 레코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사보고 얘기할 음향 장비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마이크 모듈이나 라발리에는 안 적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꽤 많은 음향 장비를 구매해 봤습니다. 초반에 구매한 일부는 팔고 대부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이크의 경우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리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입문했던 마이크는 로데사의 NT-USB 마이크인데 아무래도 유튜브 컨텐츠를 처음 만드는데 굳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구매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USB 마이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래픽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쓰듯이 입력되는 소리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의 부품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픽 카드에도 모니터를 연결해 주기 위한 여러 단자가 있듯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도 이런 마이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흔히 캐논이라 불리는 XLR 단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럴 때 구매하는 게 이런 USB 마이크입니다. 예전에 리뷰도 하나 만들긴 했어요. 당연히 USB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고, 단점은 이게 소리를 담을 때 쉽게 소리를 크거나 작게 조절해서 담고 싶은데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얼이나 노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로데사의 NT1A 콘덴서 마이크도 구매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콘덴서 마이크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수음력이 매우 좋고 수음 범위가 넓은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한 게 장점이라면 단점으로는 수음력이 좋은 대신 주변 소음까지 잘 담아 주변에 방음이 필요하고 48V의 전원을 공급해줘야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48V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 레코더를 같이 써야 하니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겠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오디언트사의 ID14 마크 2를 구매했습니다. 보급기라 그런지 사용은 무척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컴퓨터에 전용 소프트웨어 깔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와 연결한 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마이크를 연결해주면 돼요. 설정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매하시던 매뉴얼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구글링을 해보시면 누군가 사용법을 남겨놔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방송이나 음악하시는 프로분들의 장비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NT1A 콘덴서 마이크와 NT-USB를 비교해보자면 소리 자체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듣자마자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 영상에서 소리 비교한 게 있어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점은 소리가 매우 좋다라면 단점이 이게 마이크와 팝필터 그리고 아래 마이크의 진동을 잡아주는 쇼크 마운트와 결합했을 때 부피가 커서 얼굴이 나와야 하는 유튜버라면 얼굴을 많이 가릴 수 있고, 또 감도가 뛰어나다 보니 주변에 소음이 있다면 소음까지 잘 잡혀 방음이 잘 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하실 텐데 음악 하시는 분이 아니고선 주변 소음에 대한 방음이 되어 있을 리가 없죠. 저도 지하 스튜디오 아래 2호선 지하철까지 다녀서 주변 소음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그래서 알아본 마이크가 다이내믹 마이크였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처럼 48V의 팬텀 파워가 필요 없고 수음력이 약한 마이크입니다. 수음력이 약하다 보니 주변 소음을 덜 담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일부 마이크를 제외하곤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슈어의 다이나믹 마이크들을 알아보던 중 여러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마이크가 바로 이 SM58이었는데요. 소리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라 저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는 마이크입니다. 보통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들을 쓰시는 분들은 소리를 증폭해주기 위해 마이크의 인라인 앰프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산 건 가장 저렴한 클락 테크닉의 MIC 부스터 CT1인데요. 이걸 구매한 이유는 트리톤 오디오의 팻헤드와 동일한 내장 부품을 사용하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했습니다. 물론 막상 받아보니
보니 만듦새가 좀 별로예요. 그리고 인라인 앰프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다이너마이트일 것 같은데요. 슈어의 SM7B에 연결했을 때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주얼도 매우 훌륭합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산 컨덴서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요. 비보TV를 보다가 마이크 비주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얼굴도 잘 나오고 마이크 쉐입도 예뻐서 이게 뭘까 하고 검색하다가 보니 루이사의 마이크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건 루이스 LCT440 퓨어 모델인데, 이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지만 단일 지향성이라 이렇게 앞쪽에서 얘기했을 때 수음이 잘 됩니다. 지향성이다 보니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걸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마이크입니다. 단일 지향성, 무지향성 등 마이크 설명에 이런 문구들이 있을 텐데요. 지향성은 소리를 수음하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지향성은 수음하는 방향이 한 방향일 테고, 무지향성은 지향하는 방향이 없이 모든 방향에서 수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마이크들을 컴퓨터에서 녹음할 때 사용했는데 촬영 도중에 키보드 타자 소리 같은 ASMR을 담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처음 구매한 건 줌 H1N입니다. 이건 레코더예요. 수음 능력이 매우 좋아 ASMR로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리뷰도 만들어 봤어요. H1N은 ASMR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성을 담을 때도 편리하면서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컴퓨터에 연결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는 USB 마이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마이크 하나로 컴퓨터 연결과 별도의 레코딩까지 하는 장비를 원하시면 줌 H1N처럼 가성비 좋은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ASMR을 위해 두 번째 구매한 마이크는 로데사의 NT5 매치드 페어인데요. 펜스형 마이크예요. ASMR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 구매해봤습니다. 이게 원래 악기들 연주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ASMR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장점이 마이크가 작아서 얼굴이 잘 보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사봤는데 소리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슈어의 SM58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건 그에 비하면 소리가 참 정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쓰려면 팬텀 파워를 공급해주는 XLR 어댑터나 레코더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줌 F3를 구매했어요. 줌 F3는 필더 레코더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32비트 녹음인데, 이게 다른 레코더의 경우 들어오는 소리가 클 때 고음이 잘려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건 32비트로 소리의 영역대를 아주 풍부하게 담다 보니 소리가 커도 클리핑 되지 않아 후반에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사진에서 로우 파일을 쓰면 노출이 오버되거나 언더로 촬영했을 때 라이트룸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요. TV를 보시면 작은 라발리에 마이크들을 많이 차고 있잖아요. 왠지 라발리에 마이크를 차고 있으면 좀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라발리에용 레코더를 몇 개 구매했는데요. 줌사의 F1과 F2 BT 모델입니다. 줌 F1 모델의 경우 이렇게 윗부분에 모듈을 바꿔서 다양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팬텀 파워를 지원하지 않아 XLR 모듈을 연결했을 시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이 팬텀 파워가 필요 없는 마이크만 연결 가능합니다. 물론 라발리에를 꼽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줌 F2 BT는 줌 F3처럼 32비트로 녹음을 하는 레코더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거나 따로 조작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만들었으니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코더는 그냥 32비트로 담고 후반에서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발리에 마이크 같은 경우 수음력이 좀 낮아요. 주변 소음이 안 담기는 건 좋은데 제가 내는 목소리도 좀 답답하게 들립니다. 음향 장비는 거거 익선이라고 아무리 비싼 걸 써도 큰 것만 못해서 소리의 질 자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면서 소리에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라발리에 마이크는 셋업을 좀 해야 하는데요. 이것 또한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찍을 때에는 대부분 소니 TX660을 쓰더라고요. 이게 아마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레코더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가볍고 간편합니다. 라발리에 마이크처럼 수음력이 안 좋아 주변 소음을 잘 못 담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뷰하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의 노하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조작 자체가 너무 간편하다 보니 유튜브나 매뉴얼 보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이 TX660 레코더로 녹음하는 게 가장 최소의 장비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줌 Q8N 4K인데요. 이건 소리도 좋은데 녹음도 되는 그런 장비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구매한 장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코더인데 액션캠 화질로 녹화도 되는 장비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걸로 녹음을 해봤거든요. XLR 단자가 있어서 이런 유선 마이크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팬텀 파워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마이크 모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보다 소리가 중요한데 간편하게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땐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선 마이크도 알아봐야겠죠?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레코더가 TX660이라면 유튜버들이 또 제일 많이 쓰는 무선 마이크는 로데사의 와이어레스 고2가 아닐까 싶어요. 방송국에서야 당연히 주파수 안정성을 위해서 소니를 쓰겠지만 소니 무선 마이크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에 비엔 살짝 저렴하고 많은 유튜버들에게 검증된 마이크라 구매해봤습니다. 장점으론 일단 작고 간편하다입니다. 그리고 송신기 자체에서 녹음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액션캠 전용 브라켓 같은 것들이 있어 다양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브이로그나 야외 촬영 시에 가지고 다니기 매우 편리합니다. 소리 자체는 뭐 앞에서 얘기한 라발리에나 TX660 같은 레코더 수준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이어레스 고2와 비교할 만한 게 DJI 마이크죠. DJI의 경우 충전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한꺼번에 넣으면 충전이 됩니다. 뭐 메이저사 중에선 가성비가 넘사벽인 무선 마이크입니다. 고2의 경우엔 이런 케이스가 없어 하나씩 따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전 케이스에 넣을 땐 데드캣이나 이런 어댑터를 분리해야 하는데 다시 셋업하기가 귀찮더라고요. 뭐 굳이 케이스에 안 넣고 전원 온오프를 통해서 고2처럼 사용해도 좋습니다. 고2와 DJI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DJI의 장비를 쓰신다 그러면 당연히 DJI 마이크를 사는 게 편리하고 그 외에는 알아서 고민해 보세요. 저도 둘 중 하나만 사라고 하면 진짜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냥 둘 중 아무거나 사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고2에 쓸 전용 라발리에와 저가 라발리에도 하나씩 사봤는데요. 로데사 거와 저가의 가격 차이는 좀 큰데 음질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라발리에는 굳이 비싼 거 사지 말자. 물론 프로이고 회사 돈이라면 40만원 이상 되는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카메라용 샷건 마이크들도 있는데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한 마이크 중에 유튜브를 하면서 부족하거나 문제될 만한 마이크는 없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좋다고 조회수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대로 소리가 나쁘면 요금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제가 마이크 하나하나 길고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경험해본 결과 나쁜 마이크는 없었습니다. 다만 나쁜 컨텐츠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 마이크가 몇 개야 이거?